지금의 소비자는 럭셔리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흔한 것보다는 특별하고 보편적이기보다는 개성적이고 그렇지만 대중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찾는 소비자의 변화와 사회적인 상황이 맞물리면서 From Big to Small, 즉 스몰 브랜드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커피 공화국, 우리나라를 부르는 별칭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명이 1년간 소비하는 커피는 353잔으로 세계 평균인 132잔보다도 3배나 더 많습니다. 인구 대비 커피 소비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을 잘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은 2016년 약 6조 원에서 2018년에는 7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2023년에는 약 9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눈길이 닿는 곳마다 커피숍 천국인데 지금보다 더 커진다고 하니 그저 놀라울 뿐이네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커피를 즐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커피도 다양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트렌드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2019년 5월 서울에 국내 1호점을 연 커피 브랜드 블루보틀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내 런칭 이전부터 커피 매니아들이 들어오는 시기며 지역 등을 얘기하느라 떠들썩했었죠. 실제로 성수동에 1호점이 개장했을 당시에는 최대 6시간 대기라는 기록을 세웠으니 블루보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커피 한 잔 때문에 무슨 난리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블루보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최근 소비시장 패러다임의 변화인 스몰 브랜드의 등장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표입니다. 리테일 관점에서 본다면 스타벅스는 빅 브랜드, 블루보틀은 스몰 브랜드에 해당됩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약 28,000여 개의 매장이 있는데 반해서 블루보틀은 고작 68개 매장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개 브랜드 중에서 좋은 브랜드는 어느 것일까요? 우리나라 커피 시장의 1위는 단연 스타벅스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2018년 국내 스타벅스의 매출액은 자그마치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커피 시장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스타벅스임에도 불구하고 SNS에서 핫한 브랜드는 스타벅스가 아닌 블루보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브랜드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1위인 스타벅스가 SNS에서는 왜 블루보틀이라는 작은 브랜드에 밀린 걸까요? 두 개 브랜드의 매장당 가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2017년 기준 블루보틀 매장은 전 세계 50개 정도였는데요. 당시 블루보틀의 시가총액을 매장 개수로 나눠보니 매장당 가치가 한화로 약 16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스타벅스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나와야겠죠? 전 세계의 스타벅스 매장을 취합하기에는 어려워서 미국 시장에 한정해서 매장당 가치를 계산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65억 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블루보틀과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블루보틀이라는 브랜드는 한 명의 커피광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제임스 프리먼이라는 클라리넷 연주자였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를 즐기고 싶었던 그는 2002년 자신이 살고 있는 오클랜드의 작은 창고에서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최고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에 5파운드씩만 로스팅했죠. 프리먼은 그로부터 3년 후인 2005년에 블루보틀이라는 이름을 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첫 매장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커피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블루보틀의 시작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블루보틀 역시 스타벅스와 같은 빅브랜드로 성장해가고 있지만 그 처음은 지극히 사사로운 취향에서 시작된 스몰 브랜드였습니다. 스몰 브랜드는 빅브랜드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스몰 브랜드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커피 원두의 추출 방식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은 말 그대로 원두를 섞는 것을 말하고 싱글 오리진은 각 생산지에서 생산되는 단일 품종의 커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라는 커피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예가체프 지역에서 생산된 단일 품종의 커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블렌딩과 싱글 오리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커피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커피의 출발점은 바로 에티오피아와 예멘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고 11세기 초에 예멘에서 최초로 경작되었습니다. 아라비아인들은 자신들의 주요 수입원인 커피나무가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커피 열매를 삶거나 건조시키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봉인되었던 커피가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한 건 15세기 무렵 오스만 투르크가 오스트리아의 빈을 침략한 것이 최초였는데요. 빈을 침략한 오스만 투르크 군대가 지원군들에 의해서 급히 퇴각할 때 남기고 간 커피 원두 500포대가 그것이죠. 그리고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커피나무를 몰래 빼돌리는 데 성공한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서 커피 종자가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유럽에서 다시 미국으로 커피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커피나무를 재배하지 못한 미국은 유럽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 원두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로스팅 기계도 유럽에서 제작한 것을 갖고 와서 사용해야 했죠. 하지만 유럽과 미국은 계량 단위가 달랐습니다. 유럽은 그램과 킬로그램을 사용하지만 미국은 온스와 파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단위가 다르다 보니 로스팅할 때 오차가 생기면서 원두가 조금씩 남게 되었고 남은 원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수입업자는 남은 원두를 한데 섞어서 볶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맛이 괜찮았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렌딩 커피의 시초입니다. 단일 품종인 싱글 오리진은 향이나 산미의 강도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즉, 이 말은 커피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며 취향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커피를 섞으면 어떨까요? 산미가 강한 원두와 산미가 약한 원두를 섞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도 튀지 않는 평범한 맛, 즉 평준화된 맛이 됩니다. 좋게 말하면 누구나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는 균형감 있는 커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블렌딩과 싱글 오리진은 추출 방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은 머신에 커피를 일정량 넣고 압력을 가하면 에스프레소 샷이 나오게 됩니다. 이 머신의 장점은 빠른 시간에 커피 원액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싱글 오리진 원두에 고압이나 고열을 가하게 되면 커피 고유의 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고유의 향과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추출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는 거죠.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는 스타벅스는 단시간에 많은 커피를 내려서 많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브랜드, 즉 대량 생산에 맞는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그에 맞는 블렌딩 원두를 사용합니다. 반대로 블루보틀은 싱글 오리진, 그것도 로스팅한 지 48시간 이내의 원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누구나 거부감 없이 마실 수 있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맛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에 맞춰 섬세하게 고른 원두로 오랜 시간 동안 정성 들여 추출해서 향을 느끼면서 특색 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블루보틀 매장에 가면 손님이 많지 않은데도 커피를 주문한 후 나오기까지 20분 이상이 걸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커피가 늦게 나온다고 해서
화를 내는 손님도 없죠.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소비자가 원하는 스몰 브랜드의 가치인 것입니다. 지금의 소비자는 럭셔리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흔한 것보다는 특별하고 보편적이기보다는 개성적이고 그렇지만 대중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찾는 소비자의 변화와 사회적인 상황이 맞물리면서 From Big to Small, 즉 스몰 브랜드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